요런 문제가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술기하라고 얘기하시고요. 요번에는 줄여서 이제 코시-슈바르츠 코사 아니고 코시-슈바르츠예요. 산술기하 말고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언제나 항상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글씨 크기가 안 맞죠? 맞춰서 써드릴게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의 제곱. 자, 보여드리자면 이거예요. 이거 전개해 보실래요? 전개해 보시면 이 식은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입니다. 이쪽을 전개해 보시면 a제곱 x제곱 2abxy b제곱 y제곱이 돼요. 같은 걸 지우고 좌변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신다면 이 식은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a제곱 y제곱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반드시 참이 되죠. 그럼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나요? bx라는 값이 ay가 될 때 성립하죠. 얘는 그럼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x분의 y가 a분의 b가 될 때. 아니면 바꿔서 이렇게 둬서 얘기할 수 있어요. x분의 a가 y분의 b가 될 때. 이 두 개는 같이 써먹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앞에 거의 b와 뒤에의 b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왼쪽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증명 과정을 째끼고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되고요. 지금 뭔 차이가 있냐면 산술기하에서 써먹으려면은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커요 라는 양수 조건이 포함되어야지만 기하 평균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상으로 요게 들어가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코시-슈바르츠에서는 제가 문자에 A, B, X, Y라는 그 값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만 이용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코시-슈바르츠를 산술기하로 변형해서 풀 수도 있고요. 산술기하를 코시-슈바르츠로 변형해서 풀기는 좀 빡세긴 한데 어쨌든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호환되긴 하거든요. 상호적으로 이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잘 안 써요. 나중에. 그리고 실제로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시-슈바르츠의 응용 버전. 그럼 만약에 항이 3개일 때는 어떨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얘도 성립할까요? 네. 얘도 똑같이 ax, by, cz, 의 제곱. 네. 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세제곱 그 3개 더하는 거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너네는 못 써요. 아! 너네 알려드렸어요, 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구할 것 같아요? 3개를 곱한 거. 3개를 곱한 거니까 뭐냐? 부피가 되겠죠? 그 결국엔 직육면체의 부피와 같은 부피값을 가지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표현할 때는 이거 제가 살짝 얘기하고 지나간 적 있지 않아요? 얘기만 하고, 아니, 그래. 그럼 이거는 이건 그래도 할 줄 알지 않아요? 내가 니네들한테 살짝 언급했었잖아요. 안 했었다고요? 로그 아니에요. 네, 혹시 제가 이거 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우도록 하시죠. 자, 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자, 요것만 기억합시다. 정말 짜증나는 게 정석엔 나와요.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게 정석 수상에서는 세제곱근을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썼는데 기억 안 나면 말고요. 자, 그래서 절대분식이라고 나오는 거의 종류 중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써먹는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술기하를 통해서 써먹을 수 있는 절대부등식. 세 번째, 코시-슈바르츠라고 하는, 자, 이건 뭐냐면, 코시라는 아저씨랑 슈바르츠라는 아저씨 둘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개념으로서 비슷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는데 상호 보완을 해주면서 논문이 완성이 돼서요. 공동 저자는 아니고요. 따로따로 얘기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 지금 절대부등식을 몇 가지를 배운 거예요? 네. 완전제곱식과 관련해서, 절대값과 관련해서, 산술기하와 관련해서, 코시-슈바르츠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를 사용해서 부등식이 값을 활용으로써 써먹습니다. 14번 내용이에요. 14번 내용이었고요. 12번 내용이었습니다. 13번 내용이었습니다. 예제에서 대표 예제 12, 13, 14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명제 단원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린을 한번 펴보시죠. 자, 일단 얘는 지우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얘는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어디다 써먹는데요? 야, 내가 확실히 저번 시간부터 좀 마탱이가 같다라는 이유가 생각나서 갑자기 나 그러고 보니 라는 그 해프닝이 하나 생각났어요. 예은이가 저를 혼돈에 빠뜨렸어요. 혼돈에 빠뜨린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헷갈렸어요.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 그 기본 확인에 답지에 잘못 나와 있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린 기본 문제를 혹시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진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었던 그 문제에서
그 집합 부분에서요. 답지에 공집합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페이지 따지면 어디니? 46페이지에 있는 그 중에서 다음에 진 부분 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그거 몇 번 문제니? 어디 나오지 않아요? 19번 문제였나? 이렇게 제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어디 나왔니? 18번이었대요. 진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공집합을 쓰셔야 돼요. 공집합도 진 부분 집합의 하나예요. 근데 답지에는 공집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푸신 분들 중에서 네, 공집합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집합도 빠지게 되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겠죠. 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은이가 선생님 이거 하고 그 순간 내가 맛이 갔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흡수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흡수법칙이라고 정확하게 막 표현하거나 뭐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써먹는 개념으로서 그 이제 연산으로서 써먹는 게 많고 그거를 흡수법칙이라고 써놓는 교재도 있고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써먹는 교재들도 있어서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수하를 좀 오랜만에 가르치기도 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갖고 딴소리를 하고 거기다가 흡수법칙이라는 코멘트를 달았던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자, 그린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 23번 두수의 대소비교, 대소비교라고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로서 하나 해줄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소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뺄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같으면 작으면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차를 이용한 대소비교. 두 번째는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비교. 그 제곱의 차도 되는 거 보여줬었잖아요. 얘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여기서의 조건은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걸 만족하게 되면 돼요. 마찬가지로 둘 다 채워서 써주실 수 있겠죠. 이게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비교, 제곱을 이용한 대소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도 양수 조건이 들어가요. 뭐냐면 B분의 A라는 값이 1보다 크면 얘는 A가 B보다 커요 라는 뜻이 되고요. B분의 A라는 값이 1이 되면 얘는 A가 B가 되고요. B분의 A라는 값이 1보다 작으면 A보다 B가 더 커요 를 만족하는 B를 이용한 대소비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 번째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그냥 다 빼서 비교를 하죠. 아, 허리야.
그래서 23번에 있는 개념을 보시면 루트가 보이네요. 뭘 하면 될까요? 제곱을 해보시면 돼요. 23-2번도 뭐 하시면 돼요? 제곱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24-1번, 24-2번도 마찬가지로 뭐 하시면 될까요? 24-1번은 빼보시면 되는데 24-2번은 어떻게 갈래요? 여러분 24-2번에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풀어보실래요? 조금 이따가 제가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X값이 1보다 작고 Y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Y 더하기 1은 반드시 X 플러스 Y보다 크대요. 어떻게 갈까요? 설명했어? 해봤어? 저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용하면 되잖아요. 셋 중에 뭘 것 같아요? 아니, 세 번째 방법은 거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첫 번째 거예요. 그냥 빼시면 돼요. 왜요? 이거 왜? 어메.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는 식을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인수분해를 하셨을 때 x-1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y-1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합니까? x값이 1이 되거나 또는 y값이 1이 될 때 등식의 등호가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소비교는 그냥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그러면 그 절대부등식과 관련해서 25-1번, 25-2번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말고 26번 한번 확인할게요. 26-1번 제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통은 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합과 관련되어 있죠. 기하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써먹냐면 문제에서 합이 나오고 곱의 최대 혹은 곱의 최소를 구하여라. 아니다. 합이 나와 있고 곱의 최대값은 바꿔서 얘기하면 곱이 나와 있고 합의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A 아까 봐야겠죠?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다 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그 덩어리 그대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26-1번 같은 경우 어떻게 써먹으라고? 지금 큰 덩어리로 보는 거야. A
더하기 B로 보라고요. 는 2 루트 AB라고 생각하자고요. 즉 누구? A 더하기 2B 2 루트 2AB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뭐야? 즉 A 더하기 2B는 뭐보다? 36이니까 12보다 크거나 같겠네가 나오겠죠. 그럼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A하고 B가 같을 때가 아니야.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야? A랑 2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A와 2B가 같게 되는 거는 A에다 2B 집어넣으면 B가 얼마일 때? 그럼 A가 얼마일 때?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두 번째 산술기하의 대표적인 유형이 26-2번 역수 모양입니다. 즉 곱했을 때 문자가 싹 사라지는 경우. 문자가 싹 다 사라지고 숫자만 남죠. 그죠? 그럼 그대로 산술기하 적으시면 돼요. 26-2번 어떻게 적으라고요? 2y분의 x 더하기 x분의 18y는 2 루트 2y분의 x 곱하기 x분의 18y 쓰시면 된다고요. 그냥 안에다가 덩어리 째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6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얼마? 6. 산술기하는 이렇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27-1번보다 27-2번 한번 해보실? 이 27-1번으로 갈까? 아니야, 27-2번 해보세요. 27-2번.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렇게씩 적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 해요.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누구보다 2 루트 4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그러면 8보다 작거나 같은 4ab 틀렸어요. 4ab는 다 틀린 겁니다. 4 절대값 ab입니다.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 쓰셔야 돼요. 그래서 ab의 범위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그죠? 0이 되진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뭐 0은 제외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0보다 작고 AB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크거나 같은 라는 식으로 실수 전체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0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A하고 B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산술기하 공식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응용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28번 말고 쭉 집어넣어서요. 자, 30-1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산술기하를 써먹을 때 기억해야 하는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별표 더하기 별표분의 세모 값은 2 루트 세모와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30-1번에 대한 힌트가 될 거예요. 뭔 소리야? 아, 그게 대체 뭔 소리야? 잘 봐봐요. 자,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는 산술기하에 집어넣기에는 문자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별 더하기 별분의 세모, 즉 분모와 모양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겠다. 네모, 여기 네모 세모 이렇게 써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양이 분모와 같도록, 즉 루트 안에 들어 집어넣었을 때 상쇄되어 사라질 수 있도록 얼마를? 1을 함부로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2 루트 9 뒤에 얼마를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써줘야죠. 뒤에 똑같이 모양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앞부분만 산술기하 쓸 수 있죠. 그래서 문제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소값이 얼마? 최소값은 5가 되고요. 그때의 x값, 즉 뭐가 성립할 때예요?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x 플러스 1분의 9가 될 때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값이 9가 될 때니까 x는 얼마? 2가 될 때예요. 왜요? 그 음수는요? 마이너스 4일 때는요? 마이너스 4,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별표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인수, 루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별표가 사라지는, 그 상쇄되어 사라지는 값으로 조정해주기 위해서 앞에다 1 더하고 뒤에다 1 더한다 라는 식으로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또한 산술기하 응용이에요. 확인되시나요?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될 거고요. 그럼 31-1번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첫 식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덩어리 자체를 산술기하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갑자기요.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따로 써보세요. 항 3개로 나누어서 써보세요. 뭐라고요? 따로 써보세요. 뭐가 보여요? 산술기하 쓸 수 있는 덩어리가 보여요. 그죠? 네. 그럼 31-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이라고 할 때에 이제 식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32-1번 식을 어떻게 세우시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4인데 그 값은 항상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죠. 아니죠.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여기서 a는 양수, b 양수니까 결국엔 얘는 2ab보다 크거나 같죠. 즉 a, b라는 값은 뭐보다? 32보다 작거나 같죠.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4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뭐라고요? 두 값이 서로 같을 때. 그러면 a제곱이 얼마일 때? 32일 때. 답은 32라고 풀어도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애는 식 한 번만 세워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너네들이 하시고 식만 세우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힌트가 뭐예요? 100m? 4개의 작은 직사각형. 자, 저 직사각형 사이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역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하지 모양이 같은 4개의 직사각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식 어떻게 세울까요? 힌트, 가로 세로. 대답하지 마시고 식 세워보세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힌트를 그냥 드린 거예요. 가로가 몇 개, 세로가 몇 개. 2차 힌트.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그지? 아닌가? 사실 여러분들은 최대 최소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밖에 몰랐냐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죠? 어디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시면서 완전 제곱식 플러스 어쩌고 라는 것밖에 못 썼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서 x, y의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바깥쪽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xy가 최대일 때 2x 플러스 2y가 얼마예요? 라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원래 여러분 그 수상에서 배웠던 대로 간다면 산술기하를 쓰지 않고 푼다면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어요. 어떻게요? 뭐 x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5y 플러스 100이라는 애를 집어넣어서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y제곱 더하기 50y 라는 거를 변형해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었을 때 이건 굳이 쓰지 마세요. 이걸 왜 쓰고 있죠? 그죠? 안 쓰고 있죠? 마이너스 20y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플러스 250 즉 2분의 5로 묶었을 때 y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250 y가 얼마일 때? 이 10일 때 최대값 얼마? 250 라는 식으로 정리가 들어갔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그럼 y가 10일 때니까 y가 10이라고 하면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니? 50, 25 x는 25 그래서 2x 더하기 2y의 값은 70라고 구할 수 있게 될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걸 안 쓰고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더하기가 나왔고 곱을 물어봤네? 그러면 이 값은 뭐보다? 2 루트 10xy보다 크거나 같겠네.
즉 루트 10xy라는 값은 50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러면 xy라는 값은 뭐가 되지? 250이 보다 작거나 같겠네. 최대값 동일하게 나왔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한다 해서 2x와 5y라는 이 두 덩어리 값이 서로 같을 때. 즉 x가 2x, 4x가 100일 때 x 얼마? x 얼마? 25. y 얼마? 10y가 100. 그래서 답은 똑같이 70. 식 정리하는 것보다는 값을 변형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산술기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잘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식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별로예요? 어쩌겠어요. 자, 해야지 뭐. 그래서 33-1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C 더하기 AC 값이 10이라고 할 때 ABC 넓이의 최대값을 잘 한번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랑 B로 바꿔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코시-슈바르츠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까 보여줬던 그 코시-슈바르츠에서 되게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는 여태까지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면서 XY라는 애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사용했고 A랑 B라는 값은 일반적으로 개수 또는 상수를 바꿔서 쓸 때 쓰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라고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X의 개수, Y의 개수로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36-2번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너무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생략하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덩어리에 루트를 씌운 값과 덩어리에 루트를 씌운 값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오도록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36-2번에 내가 풀이를 보여주자면 뭐예요? 이번에는 요 왼쪽 두 개인데요. 뭘 구하래요?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숫자는 2x, 뒤에 나온 숫자는 3y가 될 건데 얘를 보니까 얘는 주어진 것 식은 뭐예요? 2x-y의 제곱을 써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지금 식으로 치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 2x. 2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x가 되나요? 2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x가 되나요? 1을 곱하면 되죠. 다음, 그러면 3y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y가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덩어리라고 하는 걸 꼭 하나의 문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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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모양과 뒤에 모양을 조정해서 뒤에 있는 식으로 변형해주면 돼요. 오케이? 됐을까요? 그러면 되게 간단한 거. 진짜 쉬운 거. 정말 쉬운 거. 자, 2x 플러스 y라는 값이 4라고 할 때 4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의 최소값. 얼마게? 요거 마무리 지어줘야죠. 그래서 지금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계산하시면 뭐니?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이라는 값은 10분의 9 곱하기 4가 될 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기 앞에 값이 9분의 10이니까요. 그럼 짜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되게 쉽게 일부러 쉬운 문제. 푼 사람 너 암산도 됐나? 안 되면 암산했어? 얼마야? 얼마 나와? 에이 뭔 소리야. 아이 뭔 소리야. 아이 뭔 소리야.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양손을 써야 되는 숫자가 나와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양손, 한 자리 숫자예요. 어떤 식이 나와요? 자, 뭐요? 네. 아니요? 아니요? 내 손이, 이게, 네. 맞다고! 맞다고 3번 얘기했다, 지금.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앞에 제곱과 관련된 식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여기 앞에 들어갈 뭔가 덩어리 남겨놓고요. 그 다음 이 뒤에 2x 플러스 y의 제곱을 끼겨 넣으시면 얘 앞에 거 제곱하면 얘 나오죠? 뒤에 거 제곱하면 여기 나오죠? 즉 여기다 뭘 곱하면 1 곱하면 되죠? 얘도 1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서 이 값의 최소값은 즉 뭐예요? 2 곱하기 덩어리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즉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서 최소값 8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간단하게 내드렸어요. 36-2번이었고요. 34번은 뭐 끔이지 뭐. 35번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37번도 여러분들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그린에 해당하는 코시-슈바르츠 그리고 산술기와 관련된 절대부등식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잠시 다시 알구전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알구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따가 알구전 또 할 건데요. 알구전으로 돌아가서 연습 문제를 넘기다 보시면 갑자기 인상을 팍 찡그리실 만한 그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시냐면 38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알구전 숙제, 알구전에 있는 연습 문제만 38개네요. 그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지금 37번 같은 경우는 내가 설명한 걸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37번 하고 나서 35번 증명 보여드릴게요. 33번도 내가 증명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그러니까 이로울 거면은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연습 문제 미리 풀어놓는 게 좋을걸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네, 38개였습니다. 설마. 그래서 처음 할 때 연습 문제 풀어제 끼고 시작했으면 뒤에가 순탄했을걸. 37번 풀이 같이 보여드릴게요. 금방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4x 이거 뭐니? 37페이지 7번 알고자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앞에 뒤에 변형을 해서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루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문자가 사라지게 되고 정상적인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최소값은 0이 나오고요. 그때 x값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두 덩어리가 같을 때 4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x 플러스 1분의 1이 될 때,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이 4분의 1이 될 때. 따라서 x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찾아야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37번이었습니다. (35번에) 대한 증명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뭘 이용하래요? 산술기하를 이용하래요. 를 이용해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2 루트 abcd가 되는 걸 설명해 보라고 하네요.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 d가 양수라고 할 때에 지금 일단은 둘 나누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2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넣을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애는 누구보다? 이 cd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얘를 변형하시면 얘 대신에 그냥 쓸게요. 즉, ab는 누구보다?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cd라는 애는 누구보다? 2분의 c제곱 더하기 d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상 큰 애끼리 더하고 작은 애끼리 더한다라고 해서 그래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죠. 뭐라고요?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한 값이 ab 더하기 cd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따라서 이 오른쪽 식에 있는 AB와 CD를 곱한 값의 평균을 구하시면 이 값은 반드시 뭐보다? 이 두 개를 곱한 값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는 뭐보다? 이 둘의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4분의 이 값은 누구보다?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술기하는 따지자면 엄밀히 얘기하는 엄마야 우리가 써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산술기하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정확한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니까요. 그죠? 원래 2분의 a 플러스 b 값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게 산술기하 응용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껄끄러워 할 만한 문제들은 이 정도 커트하고요. 33번도 제가 증명이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자면 니네가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자면 33번 대우 명제가 뭐죠? A와 B 모두 A와 B 중 하나만 홀수, 둘 중 하나만 홀수니까 뭐예요? A와 B가 모두 홀수이거나 아니면 모두 짝수일 때다. 왜요? 1과 1로 나눈 거의 부정이라서요. 정확하게 반반 쏠려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양쪽 다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로 나누어서 A, B가 모두 홀수이거나 아니면 A, B가 모두 짝수일 때 A 플러스 B는 뭐다? 짝수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식으로서 표현하자면 첫 번째 두 개가 모두 홀수일 경우에 A라는 값은 2P 플러스 1 B라는 값이 2Q 플러스 1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값은 2P 2Q 플러스 2라서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짝수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2의 배수다라는 뜻으로 라고 써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A가 짝수 B도 짝수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라는 값이 2P 플러스 2Q 즉 P 플러스 Q가 되면서 짝수가 되는 걸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홀수이거나 둘 다 짝수일 때 얘네들은 합은 항상 반드시 짝수가 된다. 즉 대우가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명제, 명제 또한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시간 잠깐 남은 시간 동안에 36번을 정리하시면서 정리해보시고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